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 많은 주체들과 협업하여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는 사례관리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복지기관에서 의뢰 접수 등을 받아 대상자를 발굴하고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심층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탐색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인합니다. 상담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연계 가구, 미선정 가구로 분류하는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사자의 욕구와 자원에 기반하여 개인 목표와 기간 등을 논의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행 과정에 따라 개입 계획은 계속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협력 활동을 종료합니다.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전화 또는 내방 상담을 통하여 문제 재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딸 둘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장호성님은 지어진 지 50년 이상 된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노후된 건물은 입주 직후부터 누수는 물론이고 전기마저 자주 끊기는 등 하자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고 싶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로 계약한 곳으로의 입주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이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고 장호성님의 시름은 커져만 갔습니다. 주거상담소에서는 장호성님이 당면한 문제가 낡은 주택과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납, 자녀 양육의 문제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사례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집주인과 협의하여 장호성님이 무사히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 지정일이 도래했지만 서울시 긴급주거비 임대료를 지원받아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당장은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임을 주민센터에 공유했습니다.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주거급여액 현실 반영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문제 해결을 도왔습니다. 덕분에 장호성님 가족은 8년 만에 편안한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둘째 딸도 주거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으로 이사 후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대안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장호성님도 건강이 호전되면 자활근로에 참여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가 장호성님 댁을 방문한 건 장마가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재개발 현수막이 나풀거리는 언덕을 땀 뻘뻘 흘리며 올랐더니 허름한 집들이 어깨폭만큼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장호성님의 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개입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서울시 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매입 임대주택으로의 이사에 성공했습니다. 장호성님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으로 이사했다는 안도감과 임대인과의 마찰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 장호성님 가족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어느덧 대봉씨가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각자의 방이 생겼고 공부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풍겼으며 집안 곳곳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가족의 표정 또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온화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거상담소의 실무자로서 당사자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당사자와 함께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주거상담소의 작지만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가족들과 작별하고 돌아가는 내내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벅찬 감동 덕분에 내 일을 애정할 수밖에 없는가 봅니다. 서울시 주거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는 스웨덴 이웃이 사회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